저는 크루팩토리 홍대 하이클래스 안재원 원장 현정쌤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항공 합격 비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대한항공에 누가 합격을 했는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현정쌤이랑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생각에는 토익 성적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항공 지금 기준이 550점이잖아요. 네. 그렇게 맞추면 사실 요즘 평균으로 따지면 너무 낮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친구들이 한 700점 이상은 취득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남자 승무원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800점은 다들 넘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대한항공은 그렇고 LCC는 사실 좀 더 높기는 하잖아요. LCC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800점대, 700점대도 많이 합격을 하기는 하지만 좀 안전하게 합격을 하려면 대한항공은 그래도 못해도 700점대까지는 올려놔야 좀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실 오픽, 토스, 토익 3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익 점수를 뭐 600점 그리고 토스를 뭐 IM3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를 선택을 해서 더 높은 점수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토스만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러면 IH 이상 취득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에 뭘 할지 고민이라면 토익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토익은 기본적이고 옵션으로 플러스 토스랑 오픽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나. 그치만 토스랑 오픽으로 하나만으로도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내가 제일 자신 있게 좀 점수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걸 먼저 선택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2외국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개인 선택인 것 같아요. 제로베이스에서 갑자기 중국어나 일본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간혹. 저는 비추천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토익 점수를 더 올리거나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친구들은 면접 준비하는 게 더 낫다. 내가 좀 이전에 뭐 중국어나 일본어 해본 경험이 있어서 어학 그 성적을 취득하는데 무리가 없는 지원자들은 제2외국어를 하는 거를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우선적으로 토익 점수를 올리고 면접 준비를 하는 게 더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키가 작으면 승무원을 못하나요? 라는 걸 좀 나눠볼게요. 현정쌤은 어쨌든 대한항공 다니시면서 보신 승무원 중에 가장 작은 키가 몇 정도 되셨어요? 61 정도? 동기를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작았던 게 161이었는데 저희 일할 때 사실 구두도 종류별로 3cm, 5cm, 7cm가 있거든요. 나가도 사실 기내화를 종류별로 골라서 신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요즘은 키에 대한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키가 67인데 오버헤드빈 안쪽까지 보려면 꼭 그 의자를 밟고 올라가거나 어차피 그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키가 그렇게까지 크게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사실 면접 볼 때가 이제 중요한데 다른 키보다는 비율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61인데 비율이 좋은 지원자를 봤을 때는 오히려 161인 지원자가 뽑힐 합격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평소에 좀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무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바디가 확실히 더 중요한데 이제 사람마다 근육량이나 지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빼는 게 좋지 않나. 여자는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예뻐지는 건 맞아요. 맞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로 다이어트를 잘 하고 가면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마른 지원자를 선호하지는 맞아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임원 면접 때 제 옆에 지원자가 굉장히 말랐었어요. 그래서 그 악력 테스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내 면접관이 악력이 이렇게 낮고 그렇게 말랐는데 어떻게 근무할 수 있겠냐, 그럼 평소 체력 관리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마른 걸 선호하지 않는다. 어쨌든 체력적인 소모가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건강해 보이는 느낌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면접 때 유니폼을 착용하고 맞아. 면접을 또 보기 때문에 거기에 몸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 처음 유니폼 입으러 갔을 때 목이 안 잠겨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사람이 입는 유니폼이 맞아요? 라고 할 정도로 유니폼을 입으려면 어느 정도는 체중 감량이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다리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는데 쌤은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고 비행을 하면서도 쭉 이어서 했던 건데 압박 스타킹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특히 계속 구두를 신기 때문에 다리가 부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서 있고. 맞아요. 그럼 부종 관리에는 압박 스타킹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바지 유니폼 입었을 때는 무조건 안에 맞아. 압박 스타킹 신고 있고, 그리고 다른 승무원들도 다 압박 스타킹을 신고 근무를 레이오버 갔을 때 무조건 신고 맞아요.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필수템인 것 같고, 요가링으로 또 이제 관리해주고, 일자 다리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다리 관리는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영상 면접이랑 대면 면접의 좀 차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영상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하고 어색하기 때문에 안 하던 막 버릇도 나오고 AI처럼 읽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카메라 렌즈를 보고 이야기를 막 뭐 3분씩 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승객한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면접인데 약간 영혼 없이 허공을 보면서 얘기하는 듯한 맞아요.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내 앞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 면접에 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모르게 자연스러운 그런 태도가 나오는데, 그게 내가 지금 영상 면접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더 긴장되고 억지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미리 좀 여러 번 촬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그날 딱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명은 내가 어떤 조명에서, 왜냐면 사람마다 어울리는 조명이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자연광이 더 잘 맞고 누구는 좀 실내 조명이 잘 맞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여러 번 좀 촬영도 해보고 나에게 맞는 복장,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 헤어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개를 찾아서 제 베스트를 찾은 다음에 당일에 촬영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나 그냥 당일에 잘 찍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리 조금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하는 상태에서 촬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면 면접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대면 면접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대한항공은 좀 보수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개성이 뚜렷하거나 나의 주장이 강할 것 같은 지원자보다는 매뉴얼대로 잘 수행할 것 같은 좀 신입 승무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좀 신입다운 패기와 또 밝은 느낌을 되게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그 신입 승무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밝은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도 대한항공에서 조금 선호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너무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무조건 본인의 경험이나 경력들을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작성을 해서 답변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애매하게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하면 면접관들이 이미 표정부터 딱 맞아요. 찡그리시더라고요. 쳐다도 안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항공과를 가는 게 과연 승무원을 하는데 유리한가? 라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고등학생이고 승무원을 하고 싶은데 과연 대학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 고민인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인하공정 항공운항과를 나오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을 전공했거든요. 우선 쌤 생각에는 어떠세요? 승무원이라는 꿈이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은 취업을 빨리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항공과를 가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하죠. 항공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입사했을 때 교육받는데도 훨씬 그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다르더라고요. 완전 교육 때 입사하고 나서 교육을 받는데 이미 교육을 한 번씩은 다 받았던 받았으니까. 내용들을 하시는 거니까 그 습득력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안전교육, 서비스 교육 매일매일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항공과 친구들 베이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한 번 배운 상태인 거고 비전공자인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제로 베이스로 맞아요. 교육을 받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저였어요. 너무 다 새로운 얘기였고 이런 걸 배우는지 이제 그때 처음 경험해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웠어서 만약에 내가 승무원의 꿈이 지금부터 좀 확고하게 있다면 항공과로 진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부원장님은 면접 볼 때 어떠셨어요? 그런 비전공 관련된 질문 많이 받으셨죠? 맞아요.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예체능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승무원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그거는 모든 면접 때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실제로 입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존공단, 그러니까 항공과가 아닌 지원자들이
한 40% 정도, 그리고 항공과인 친구들이 한 60% 정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과 출신들이 한 80%, 그리고 아닌 분들이 20% 정도로 현저히 많아졌기 때문에 고등학생이고 지금 이제 승무원을 해야겠다라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 때부터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과를 진학했지만 승무원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확고하게 먹은 상태라면 저라면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항공과로 진학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착한 지원자보다는 뽑았을 때 바로 좀 현장에서 일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번 서비스 교육을 받은 한국과 친구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훨씬 않을까 당연한 싶습니다.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상공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런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아본 친구들을 뽑으려고 한다는 게 이제 항공과 분들이랑 같이 면접을 들어갔을 때 항공과에서 어떤 걸 배웠느냐 이런 것들,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비전공자들에 비해 차별화된 점이 어떤 게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나요? 서비스 마인드를 길렀다 아니면 뭐 그런 실습을 많이 해봤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진부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당시에 평창올림픽 외국인들 상대하는 안내데스크에서 실습을 보내줘서 그런 실습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내 교육 말고도 그런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실습들도 많아서 답변에 쓸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좀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항공과를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면접 꿀팁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면접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면접장에서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접장 가는 길부터가 면접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티튜드를 좀 바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은 모두에게 다 인사를 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우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대한항공 관계자일 테니까 다 그냥 인사를 했고, 실제로 제 동기 중에서는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 무조건 모두에게 인사하고 자세도 좀 다르게 앉아 있고 면접장에서만 잘해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전부터 좀 잘 유지를 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자신감의 싸움이잖아요. 긴장을 전 많이 하는 편이었어서 그 긴장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면접관들이 내가 그래도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검색을 막 했어요. 그리고 임원진들 막 검색해서 얼굴 막 익혀주고 일부러 화면 앞에 띄워놓고 면접 답변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실제 면접장 갔을 때 많은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면접 볼 때 나만의 그런 긴장 해소법 하나씩 좀 찾아서 면접에 임하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이제 대한항공 합격 비법에 대해서 현정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시리즈별로 좀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크루팩토리 홍대 하이클래스 안지영 과원장 현정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